네, 반갑습니다. 직접 정치 톡! 네, 민중당 울산시당 대변인 강진입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계의 가장 핫 이슈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김진석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전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 왜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현행 제도에 뭐가 문제여서 개편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는 것만 봐도 많은 국민들이 선거제도가 개편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국민들의 표의 가치가 한 표 한 표 소중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울산만 보더라도 울산시의원 전체 의석 22석 중에서 21석을 새누리당이 싹쓸이할 때도 50% 남짓한 득표로서 그렇게 많은 의석을 싹쓸이했던 왜곡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개정되긴 개정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현행 제도에 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47명에서 75명으로 다소 늘어난 것이 하나이고 100% 연동제는 아니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했습니다.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권역별 비례명부제, 석패율제 이런 것도 합의했고 중요하게는 18세 선거권도 합의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서 75석으로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잖아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하는데 그걸 100% 적용하는 건 아니고 50%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예, 그리고 이제 18세도 만 18세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합의를 했네요, 그렇죠? 네, 예. 이번에 합의한 비례대표 이제 산식이 굉장히 좀 어려워가지고 다들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를 따로 뽑고 또 비례대표도 따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투표할 때 한 표는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 정당에게 투표한 그 퍼센테이지만큼 그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배분된 의석의 지역구 숫자부터 우선 채우고 남아있는 그 의석수만큼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예를 들어봐야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 지역구 3석 그리고 3%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총 합쳐서 몇 석을 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5석과 5%가 더 좋겠지만 최소치로 잡아서 일단 이야기하자면 정당 득표 3%를 했기 때문에 50% 연동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석 중에서 150석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중에 3%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5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로 배정된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정하고 나서도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배분하게 되면 또 1석 정도가 우리 당에 이제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은 3% 득표를 하면 6석 정도의 의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3석이 당선되면 비례대표로 우리가 당선되는 숫자는 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6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제를 쓰기 때문에 그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에서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적절하게 배정한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1석, 호남에서 1석, 서울에서 1석 이렇게 이제 배정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안 중에서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당연하게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100% 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국민들의 표의 가치가 좀 더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 비율이 지나치게 여전히 25% 수준이라는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이나 여성이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직접적인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사실은 그 3% 이하의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를 얻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은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오로지 지역구로만 돌파해야 되는 이런 것은 정말 그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거법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의 한계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 선거법 협상이 제대로 되어서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이거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배정받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3% 우리 할 수 있습니다. 3% 이상 꼭 득표해서 비례대표 의석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민중당이 정말 우리 당원들이 힘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울산 시민들,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전에는 내 표가 사표가 될까봐 사실 우리 정당에 투표를 못 하셨는데 이번에 민중당으로 꼭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그 여야 합의된 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선거제도는 지금까지 다수결로 이렇게 처리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선거제도 이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약 그 300일 정도 걸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이 패스트트랙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말에 선거법 개혁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심지어는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운운하기도 하고 의원직 총사퇴 운운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목리가 우리 선거제도를 가로막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내용으로 작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스스로 이야기했던 의원직 총사퇴 그거 참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자기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치개혁이라는 이 선거법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중당은 이 정치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민중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민들의 직접 정치입니다. 노동자들,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직접 국회의원으로도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의 과정 역시 이러한 민중들과 함께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민중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아직은 불합리한 제도들을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서 민중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러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와서 해주셨는데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8일 KT 새 노조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아들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KT 법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울산의 자장격인 정가뷴 의원의 아들이 KT에서 국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특혜 채용으로 검찰 수사 중이고, 권선동,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 중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의 채용 비리 의혹이나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말 우리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악행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관련자들은 당장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은 KT 채용 비리 관련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직접정치톡 10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